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세상을 떠나자 과부는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과부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넓은 밭과 논을 가지고 있었고 집도 제법 컸습니다.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갖춘 큰 집이었지요. 하지만 서방이 죽고 나니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기가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밤이면 적막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머슴 상구 아범이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오랜 세월 밭일을 하다 보니 허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새로운 머슴을 들이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머슴을 만나봐도 마음에 드는 머슴이 없었지요. 찾아오는 머슴들 중에는 험상궂은 머슴들 뿐이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무섭게 생긴 머슴들도 있었고 게으름뱅이처럼 보이는 머슴들도 있었지요. 말투가 거친 머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머슴 하나를 더 만나봤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강설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강설아는 머슴은 젊고 건장했습니다. 25 나이에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었지요. 그런데 죽은 서방과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흡사 쌍둥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강서라는 젊은 청년을 머슴으로 정했답니다. 강서는 성실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순박해 보였지요. 과부는 강서가 들어오고 나서 자꾸만 강서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서방을 닮아서인지 자꾸 자고 눈길이 가는 것이었지요. 강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게으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말투도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이 영락없는 양반집 자제 같았습니다. 과부는 이상하게 여겼지요. 머슴 주제에 어찌 저리 말씨가 고울 수가 있단 말인가. 어디선가 글 공부라도 한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강서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부가 방에서 나오다 말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강서의 몸은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등짝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얼굴이 달아올라 얼른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방으로 다시 들어간 과부는 자꾸만 우물가로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문을 빼꼼히 열고 강서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지요. 사내와 잠자리를 해본 지 오래된 과부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몸이 저렇게 단단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죽은 서방과 어찌 저리 똑같을 수가 있지. 과부는 넋을 잃고 강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과부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강서가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우물가에서 보았던 그 단단한 몸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보니 과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기운이 돌고 안색도 창백해졌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과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과부는 강서를 불렀습니다. 예, 강서야. 오늘은 일을 마치고 장에 좀 다녀오거라.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마침 자수 놓는 실과 원단이 떨어졌으니 실과 원단 좀 사오너라. 그리고 오면서 주막에 들러 술도 한 동이만 사오거라.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강서는 일을 마치고 장에 들러 실과 원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러 술도 샀지요. 장터는 집에서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터까지 다녀오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온 강서가 안방으로 가려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강선은 뭔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부엌에서는 마님이 홀랑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생 처음 여자의 알몸을 보게 된 강선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마님의 하얀 살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강선은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온 강선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강서야. 어느새 목욕을 마친 마님이 밖에서 강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온 것을 안방으로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강서는 장에서 사온 것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보니 안방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푸짐한 안주와 따끈한 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지요.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그러니 한잔하거라. 아이고 마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술상을 봐주시는지요. 내가 오고 나서 농사도 잘 되니 내게 술 한 잔 사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양 말고 쭉쭉 들이켜거라. 마님이 손수 차려 준 술상을 받은 강선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낱 머슴인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마님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선은 처음 생각과 다르게 마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마님을 통해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서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동이 크다 보니 눈물까지 맺힌 것이었지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홀딱홀딱 마신 강선은 어느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선은 원래 술이 약한 편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오늘따라 무척 예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아리따운 알몸을 봐버린 강선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쿵쾅거리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막 목욕을 마쳐서인지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에 강서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강서의 두 눈이 갑자기 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이 약한 강서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들고 만 것이었지요. 아니, 얘 강서야. 어서 일어나 보거라. 할 일을 놔두고 벌써 잠이 들면 어떡하니. 강서가 픽 하고 쓰러져 잠이 들자 과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큰맘 먹고 목욕하고 술도 먹여놨는데 강서는 정작 잠이 들고 만 것이었지요. 과부는 강서를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서는 코만 드르렁 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다음 날 해가 뜨자 눈을 뜨게 된 강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안방에서 눈을 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강서의 옆에는 마님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속고 차림으로 말이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람.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것이야. 설마 내가 마님을 욕보인 것은 아니겠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강서는 얼른 바지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거르고 얼른 밭으로 일하러 나갔지요. 강서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님은 한낱 머슴인 자신을 위해 손수술상도 봐주고 하였는데 자신은 그런 고마운 마님을 배은망덕하게도 덮쳤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어찌 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강서는 괴로웠습니다. 한편 강서가 일하러 나가고 눈을 뜬 마님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어젯밤 뭔가를 기대는 했었는데 강서가 잠이 드는 바람에 공들인 게 허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강서가 아침에 저러고 나갔으니 이제 강서는 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마님은 강서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성공만 했어도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미수에 그치다 보니 자신만 부끄럽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답니다. 강서는 마님이 방에 계실 때면 밖으로 나가고 마님은 강서가 집에 오면 방문을 꼭 닫아 걸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서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님이 점심을 챙겨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어찌 마님께서 이렇게 점심을 직접 챙겨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황송하옵니다. 서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마님이 먼저 점심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밥도 못 먹고 일할 것 같아서 내가 챙겨왔느니라. 강서는 마님이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양반들은 머슴들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진 않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이 손수 싼 주먹밥과 나물이 푸짐하게 담긴 보자기를 받아든 강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마님 음식 솜씨가 아주 최고이십니다. 맛있다니 다행이구나. 오늘 일 끝나면 씻고 내 방으로 오거라. 닭 한 마리 잡아 놓았느니라. 아이고 마님, 이 천한 것에게 무슨 닭을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복이 많구먼요. 그렇게 마님이 돌아가고 강서는 또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너무 감동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서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두둑을 다지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그리고 일을 마친 강서는 얼른 씻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방에는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닭도 있었지요. 씻기 전에 어서 먹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님. 그럼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술이 없었습니다. 강서가 술이 약해 술만 먹으면 잠을 자니 마님이 일부러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강서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한 채 닭 한 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닭을 다 먹은 강서가 말했습니다. 마님은 안 계셔도 됩니다. 밥상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너는 쉬고 있거라. 마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강서는 얼른 밥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는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강서는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이냐. 그렇게 강서가 나가고 마님은 또 허탈했습니다. 술을 먹이면 잠을 자고 술을 안 먹이면 너무 착해서 덤벼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님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마님은 강서가 좋았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도 되고 가슴도 설레니 강서가 좋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마님은 밤마다 강서의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밤이 되자 작심하고 강서의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서가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강서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느라 지쳐서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강서의 옆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그런데 강서는 마님이 온 것도 모르고 잠만 계속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살며시 강서의 팔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단단한 팔뚝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지요. 그런데도 강서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이번에는 허연 다리를 들어 강서의 가슴에 철퍽 올려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강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코를 드르렁 굴며 잠만 자는 것이었죠.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마님은 아예 강서의 위로 올라갔답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강서는 여전히 코를 드르렁 굴며 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강서야. 잠시 눈 좀 떠보거라. 강서는 여전히 코만 골고 있습니다. 아니, 예. 잠시 눈 좀 떠보라니까. 아무리 흔들어 깨워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강서는 여전히 코만 고는 것이었습니다. 강서는 한번 잠이 들면 천둥 소리에도 깨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가 뭔 잠을 이렇게나 깊이 잔단 말이야. 에휴, 오늘도 글렀구나. 글렀어. 에휴. 마님은 허탈함에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큰맘 먹고 강서의 방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허탕을 친 것이었지요. 그래도 마님은 강서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듬직하고 좋았던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왈패 같은 사내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너 누구냐? 살고 싶거든 조용히 하거라. 아니 내 놈들은 누군데 이렇게 불쑥 안방까지 들어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땅 문서이니 그것만 내주면 된다. 마님의 밭은 노른자 위에 있다 보니 탐내는 양반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부유한 양반 정진사가 마님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왈패들을 시켜 땅 문서를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문서를 내놓으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한번 혼쭐이 나봐야 알아듣겠소. 마님이 문서를 내놓으려 하지를 않자 왈패들은 마님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방이 소란스러워지자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강서가 얼른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았지요. 뭐 하는 것이요? 강서가 문을 벌컥 열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내 놈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 한 것이야. 아니 그렇다고 마님을 이리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 내 놈이 진작 땅 문서만 가져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내 놈이 바보처럼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왈패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강서가 왈패들의 속이었다니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었지요. 죽은 서방을 닮고 인성까지 착해 마음 주고 몸까지 주려 하였는데 왈패들의 앞잡이였다니 마님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마님이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땅 문서를 빼앗을 목적으로 머슴으로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외모로 선택을 받지 못하자 곱게 생긴 강서를 내세운 것이었지요. 두목. 그래도 마님을 욕보이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아니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딜 나서는 것이야. 저리 썩 비켜 있거라. 마님. 아니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아니 그러고 보니 이놈이 천한 놈 주제의 과부를 좋아한 것이요. 뭐여. 그래서 일부러 땅 문서 안 가져온 것이야. 왈패들은 다시 마님을 겁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서가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마님을 지키려 하였지요. 그러자 왈패들은 강서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서는 콧등이 터져 피가 줄줄 나고 눈은 퉁퉁 부어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강서는 왈패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리 맞고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이야. 그러자 왈패들은 모두 달라붙어 강서를 더욱 사정없이 밟아대는 것이었습니다. 강서는 온몸이 피멍이 들고 팔조차 움직이지를 못하더니 급기야는 의식을 잃는 것이었지요. 그대로 놔두면 왈패들이 강서를 꼭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내어 주겠다. 문서를 내어 주겠단 말이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진작 그럴 것이지. 혼쭐이 나봐야 말을 듣는단 말이야. 마님에게 문서를 건네받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받아낸 왈패들이 돌아가면서 마님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괜히 소란 피우지 말 거라. 이 일로 시끄러워 주면 그때는 진짜 혼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왈패들이 돌아가고 마님은 강서를 치료하였습니다. 왈패들이 밉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켜려 초죽음이 되었으니 치료는 해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강서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강서가 눈을 떠보니 옆에서 마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지요. 미안한 줄 알면 되었다. 몸이 났거든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은 강서를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머슴으로 위장해 있었으니 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강서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돌아서 나오는 강서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한 자신에게 손수밥도 챙겨주고 사람 대접해준 마님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마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으니 마님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한편 떠나가는 강서를 보면서 마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한테 주지 않았던 마음을 강서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었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왈패들과 한통 속이고 자신의 땅을 뺏으려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강서를 떠나보내고 마음을 다잡은 마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밭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밭은 마님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왈패들이 관아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 말했기에 마님은 더욱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관아에 고발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왈패들은 무엇을 믿고 관아에 고발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는지 마님도 무척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마님은 결국 관아를 찾아갔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백성이 청합니다. 그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오. 얼마 전 왈패들이 들이닥쳐 땅 문서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내 조사를 해볼 터이니 돌아가 있으시오. 사또는 놀라지도 않고 자세히 묻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돌아가 있으라 말하니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왈패들이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관아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일러두었는데도 관아를 찾아간 것이냐.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이번 한 번은 봐주겠지만 한 번만 더 관아를 또 찾아가면 그때는 진짜 혼쭐을 보게 될 것이다. 왈패들이 돌아가고 과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관아를 찾아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관아에서 아무 기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죄다 빼앗겨 먹을 식량도 다 떨어진 과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관아를 찾아가 보았지요. 제 땅을 빼앗아 간 왈패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노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어찌 관아에서 수사를 않는 것이요. 조사해 보니 정상적으로 도장까지 찍었소. 그러니 혐의가 없소. 그것은 강제로 찍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왜 관아에서는 왈패들을 잡아가지 않는 것이요. 부인의 말만 듣고 아무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소이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오. 과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왈패들에게 시달려도 관아에서는 해결해 줄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디다 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한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왈패들이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관아를 또 찾아간 것이냐.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왈패들은 과부를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맞아 과부는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칠입 문서도 내놓아라. 집만은 놔두려 하였는데 내년이 벌을 자처하는구나. 그것만은 줄 수 없어. 집까지 가져가면 나는 어디서 살란 말이여. 그러니 잠자코 조용히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관아를 찾아가 일을 만드느냐 말이다. 왈패들은 과부를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집까지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나 새로 부임한 사또가 온 후로는 법도 상식도 없는 것이었지요. 집에서 쫓겨난 과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아 한없이 울고만 있었지요. 마님, 제가 다 듣고 왔습니다. 집까지 빼앗겼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선 제 집으로 가 계시지요. 떠났던 강서의 목소리에 과부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강서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지요. 걱정하지 말거라 마님. 제가 마님을 속인 것은 맞지만 마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이옵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시고 우선 제 집에서 기거를 하시지요. 강서의 말을 들은 과부는 강서의 말이 맞기는 하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배신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초죽음이 될 때까지 왈패들에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였기에 그 점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강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은 초라하기는 하나 당분간 머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저는 집에 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마음 편히 계셔요. 그렇게 자신의 집에 마님을 들인 강서는 다시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강서가 밉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만큼은 고마웠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강서의 작은 초가집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쌀독은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우선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지요. 그래도 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왈패들을 비호하는 것 같아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한편 강서는 집까지 빼앗긴 마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마님에게 받아본 사람 대접은 너무도 감동스러웠어요. 그리하여 강서는 목숨 걸고 마님의 재산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서는 마님의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곧바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마님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러니 반드시 마님의 땅과 집을 찾아 드릴 것이야. 그동안 강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왈패, 두목은 나님의 땅과 집 문서를 사또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또는 왈패들의 불법 고리대 금업을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서가 왈패들과 사또를 상대로 마님의 땅과 집을 찾아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님을 놔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 기회와 방법을 찾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의 집에서 환갑잔치가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또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서도 사또의 환갑잔치를 찾아갔지요. 사또의 집에 들어간 강서는 안방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님의 땅 문서가 분명 안방에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안방에서는 사또의 부인들과 양반 부인들이 나올 생각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방에 있는 부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이 필요했지요. 한참을 고심하던 강서는 별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벽단에 불을 붙였지요. 어서들 피하세요. 불이 났습니다. 벽단에 불이 붙자 불은 삽시간에 크게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 있던 부인들도 모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강서는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님의 땅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님의 땅 문서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강서는 더욱더 빠르게 찾고 있었는데 벽장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는 상자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자가 단단히 잠긴 것으로 보아 땅 문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서는 그 상자를 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왔답니다.
밖으로 멀리 나온 강선은 가는 꼬챙이로 열쇠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딱 문서는 없고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금불상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딱 문서가 없자 강선은 너무 허망했습니다. 사또는 도대체 딱 문서를 어디에 둔 것이야. 강선은 사또의 집에서 가져온 금불상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사또의 환갑잔치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또 가문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갑오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가문의 갑오라면 쓸모가 있겠구나. 강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오와 마님의 땅 문서를 바꿀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한참을 또 고심하던 강선은 사또의 갑오를 왈패들의 소굴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저에게 글 하나만 써주시지요. 마님은 강서가 써달라는 대로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서는 마님에게 받은 글을 쪽지로 만들어 화살촉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다 사또의 집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쪽지를 받아본 사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집과 땅 문서 그리고 계약서까지 보름날 밤 선왕당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보는 영영 못 찾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냐?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또는 쪽지를 보낸 자가 갑오를 훔친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